최근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을 생각한다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어는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가 되었는데요. 최근 엄청나게 불타오르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는 건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오징어 게임이나 파친코 같은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자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최근 외국인 10대들 사이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제 수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다란 규모입니다. 전 세계 GDP 순위를 나열해봐도 보통 10위 정도에 위치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한국에 유학할 형편이 안 되는 외국인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은 자국 대학교에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한국어 또는 한국학을 많이 배운다고 하는데요. 약 40개국에서 2000개가 넘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어를 정규 교육과정에 채택하려는 나라도 존재하며 대학교에서도 수강 신청 또한 매해 최소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국어 교사가 외국에서는 아주 전망이 좋은 직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수강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수에 비해 한국어 강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온라인으로 독학 또한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해외 유명 사이트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재미있는 글이 자주 올라오는 편인데요. 글쓴이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웃긴 실수는 뭐였어? 라는 글을 올리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발췌해 보았는데요. 나는 조 부모님께 어렸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었어. 그때는 내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할 때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 새해 복 많이 봐보세요라고 했었지. 다행히 조부모님들은 웃으셨고 난 세뱃돈을 받을 수 있었어. 2주 전에 콘서트에 조심히 가라고 해서 나는 안전히 운전할게 라고 말하는 대신 운전히 운전할게 라고 말했어. 한국어 수업에서 신발을 신으세요 라는 말을 배웠는데 나는 시옷비읍을 신으세요 라고 말했어. 선생님은 순간 말을 못하시고 같은 반 친구들은 빵 터졌어. 진짜 어색한 순간이었어. 그 다음부터는 발음에 더 주의하게 되더라고. 난 백화점이 문을 닫는 것을 보고 너무 급하게 계단을 찾다가 종업원에게 계란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서 그 사람을 매우 당황하게 한 적이 있어.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어가 어려워서 고생하는 외국인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어는 신비스러우며 한국어만의 묘한 매력 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 더 열심히 하고 재미있어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어는 현재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자신이 영어권 지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 자신의 관심과 별개로 필수적으로 배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은 정말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많아 배운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당연히 학습 능률도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포르투갈 출신의 어느 여성은 과거에는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문화가 서구권에서 메이저 문화로 정착해서 모두가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보다 몇 년을 앞서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제 주변 친구들은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고 부러워해요 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실제로 미국 유명 언어학습 어플인 듀오링고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신규 사용자가 미국에서 50% 전 세계적으로는 150% 이상 늘어나 수백 개의 언어 중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용자가 제일 많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은 외국어 습득에 매우 배타적인 국가로 뽑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는 미국에 태어나 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데 세계인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한국어는 세계인들이 생각했을 때 전혀 생소한 언어가 아닌 것이죠. 3년 전엔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8천만 명에 미치지 못했었는데요. 2022년 현재는 잠재적 학습자 포함 대략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외국 매체에서는 한국어는 전 세계 언어 순위에서 14위로 매겨져 있는데요. 전문가가 말하기를 한국어는 특수한 경우라 학습자의 연령이 대부분 10대에서 30대 사이로 상당히 트렌디한 언어다. 1위 중국이나 2위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수가 많은 것이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인의 수를 최근에 넘겼다.
실질적으로는 14위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어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최고 코미디언인 코난 오브라이언도 2016년도에 내한 촬영을 하며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고 갔었죠. 안녕하세요. I love Korea. Love you. 사랑해. 사랑해. This is Conan. This is Conan. Yeah. That's Conan right there. Look at that. 안녕 친구. 안녕. 코난 오브라이언은 한국에서 촬영할 때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는데요. 태권도를 배우러 국기원에 방문한 것도 모자라 한국 드라마 출연 가수 박진영의 뮤직비디오 출연 등 한국 사랑을 여지없이 보여줬었죠. 촬영을 하지 않는 날에도 개인적으로 노량진 수산시장과 서울 여러 곳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올린 SNS를 통해 한국의 좋은 추억을 사진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이 같은 상황에 언어의 강력함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한국도 아직까지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아마 외국인들도 한국에 관심이 있어도 언어를 배우는 것을 시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한국어를 배우기 편하게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